국내 최초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가 설립을 계획 중인 기독교 문화체험관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가 16개월간의 시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단 대책 관련 협회들이 제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9개월 앞두고 다시 한번 이단성 시비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몽골 대성회 20주년을 맞아 몽골 기독교 단체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를 내년 대성회에 초청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을 이끌 신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면, 삶의 질 등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도 변화하는데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고독사,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 발생률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영성 관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체험하는 문화 공간이 마련됩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행복가정 NGO 단체 하이패밀리가 지난 10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일상 속에서 기독교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 체험관을 설립하겠다는 하이패밀리의 계획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걸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잠드는 마을이라든지 또 주기도문 길이라든지 각계 전투처럼 진행해 왔는데 이걸 이제 기독교 체험 박물관으로 큰 이제 빅 텐트를 침으로써 이 안에 그동안 개발해 온 가정 행복과 기독교 가치 그 영성을 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기독교 문화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일상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하이패밀리 송기런 대표는 감사 예배 후 총 60억 원 규모의 정부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돌보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 세워지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문체부에서 볼 때 이것이 좋은 관광 사업일 수 있고 문화 콘텐츠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하이패밀리는 성경의 벽 작품을 설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벽은 길이 83m, 최고 높이 7.7m 규모의 6,770개의 스테인리스 패널로 제작된 대형 설치 미술 작품으로 베트남 메모리얼 파크를 뛰어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패널에는 훈민정음 서체로 적힌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어 작품에 성경 전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구티비와 협력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 기독교 영성관광의 센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일종의 기독교 영성 체험 공간으로. 송 대표는 이번 국가 지원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균형추를 잘 이루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가 16개월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위에는 교계와 학계, 사회 명사들이 참여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마지막 일정인 11일 오전에는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고 활동에 지지를 보냈던 111명이 국회에 모여 연합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진행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한다연의 주관으로 2022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6개월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의 참여도 이어져 70여 명의 명사가 차금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다연의 반대운동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데 일조했습니다. 11일 오전 그동안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111명의 목회자와 사회 명사,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다연은 교회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차금법 제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6개월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해서 결국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게 된 것에 대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국회 22대에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발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다연은 이날 16개월간 외쳤던 차금법 반대 운동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또한 다음 국회에서도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윤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한다연은 또 학생인권 조례를 학교의 차금법이라고 부르며 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교회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평범한 목회를 하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아야 되고 자녀들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앞서서 그 일을 도와야 되는 일이겠죠. 차별금지법 1인 시위를 마무리한 한다연은 내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로잔대회 이단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이당 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는 한국로잔위원회 신학위원회의 지난 2차례 반론에 대응해 또 한 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가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8월 처음 로잔대회의 이단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상협과 세이협은 지난해 9월 한국로잔위원회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 4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개최된 로잔대회 당시 신사도 운동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사상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를 두고 불거진 논란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한상협과 세이협은 1989년 제2차 로잔대회가 있기 전인 1982년 피터 와그너 박사의 저서 제3의 바람에서 자신이 신사도운동 사상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두 협회의 입장문에 대해 일단은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내거나 이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사실 없는 상황. 올해 3월에 또 이제 국제로잔위원회가 방한을 하거든요. 아마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그때쯤 전후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한국로잔위원회는 2022년 10월 출범한 이후 목회자 컨퍼런스와 교단 지도자 초청 설명회, 심포지엄 등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4차 대회에 대한 강사진과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대회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아직도 교계에선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한국로잔준비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단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올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원로 목사가 몽골에서 대성회를 인도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몽골복음주의협회, 몽골목사연합, 몽골연합성서협회가 11일 2025년 몽골에서 순복음성회를 개최해달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хэдийгээр 20 жил өнгөрсөн боловч доктор Давид Ингичгийн цагаан байгуулсан крусэдийг одоо маш олон хүмүүс сандаг, маш олон хүн тэр үйл явдал оролцсон байдгийг бид нар олж мэдсэн. бас мэдээгүй олон залуу үеийн ч гэсэн энэ цаг хугацаанд төрөн болсон байгаа. 몽골은 기독교 인구가 총 인구의 3% 미만에 불과합니다.
몽골 기독교협의회는 코로나19로 정체된 신앙생활이 순복음 대성회를 통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복음을 갈급해하고 있고 또 몽골에 갖고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과 연결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신앙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모든 교류가 활발히 더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분들이 그때 성회를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제 몽골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 성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내달 16일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몽골연합 성서공예의 날을 기념해 몽골어 성경 번역의 역사, 몽골 내 기독교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을 이끌 신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주 중보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주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 외에도 지역 기관장들과 기독교 언론사 대표들이 함께하며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설교한 새 전주교회 김복철 목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겉모습보단 내면의 신앙을 단련하는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전주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도를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주는 호남 지역 선교의 모체이고 요람이 된 그러한 곳이거든요. 우리 전주가 다시 또 정말 복음의 영성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전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 박 목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기독교 부흥을 위한 회복의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구TV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 기독교 부흥을 위한 방송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한 교회와 목회자분들을 위해 더욱 헌신의 자세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 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입니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규슈의 일본 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살 조선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와 같이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연 3.5%를 조정 없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8회 연속 1년 가까이 연 3.5%의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자금 시장의 위축과 3%대의 고물가, 늘어난 가계부채 등이 고려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지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 6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에선 10일 기준 20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은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10일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적 협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군사적 협력이 있다는 조짐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하마스가 사용한 F-7 로켓의 부품이 북한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멘 반군 후티의 민간 상선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10일 후티는 즉각 국제 교역과 자유항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 행위를 중단하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후티 반군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후티의 물자 획득을 막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인 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으로 선박들을 위협해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1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식을 예정대로 센강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에스탕게 조직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개막식 장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유럽 내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센강이 개회식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분명 플랜 B와 플랜 C가 있다며 개막식 장소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조직위원회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있다며 개막식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지난해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 단속 강화 등의 이행 상황을 논의하고 중동 분쟁과 대만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같은 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셔오훈 중국 공안부장의 화상회의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의 채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